10. 비스카야인과 돈키호테 사이에 일어난 다음 이야기와 양구스 무리들과의 위험한 이야기. 사제들의 하인들에게 엄청 혼이 난 산초 판사는 이때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자기 주인 돈키호테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주인이 승리하여 섬을 손에 넣고 약속한 대로 자기가 그 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빌었다. 그러다가 승부가 나고 돈키호테가 다시 로신한테 오르려 하자 등자를 받쳐주러 와서는 주인이 말에 오르기 전에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는 말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돈키호테 나리, 이 혹독한 전투로 얻은 섬을 제게 다스리게 하소서. 그 섬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저는 섬을 다스린 일이 있는 세상 어느 누구 못지않게 훌륭히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여, 이 모험이나 이와 비슷한 모험들은 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아두게나. 이런 모험에서는 기껏해야 머리를 깨버리거나 한쪽 귀를 잘라내는 일밖에는 얻는 게 없다네. 인내를 가지게. 자네에게 통치자 자리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자리도 줄 모험들이 다가올 것이니 말일세. 산초는 그 말에 무진장 감사하면서 손과 갑옷자락에 다시 입을 맞추고 주인이 로신한테 오르는 것을 도왔다. 그런 다음 자기도 당나귀 위에 올라타 주인의 뒤를 따랐다. 주인은 마차에 있던 부인네들과 이렇다 할 작별 인사도 없이 말을 재촉하여 그 옆 숲으로 들어갔다. 산초도 당나귀의 걸음을 재촉하여 그를 따랐으나 로신한테가 너무 빨리 걸어 뒤에 처지게 되자 주인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고삐를 잡고 지친 종자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 종자는 그에게 다다르자 입을 열었다. 날이 제 생각에는 어느 교회라도 가서 잠깐 숨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요. 나리와 싸운 녀석이 그 모양이 됐으니 사람들이 성스러운 형제단에 이 사건을 고발해서 우리를 체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요. 만일 그렇게 되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고생 꽤나 할 겁니다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들 편력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보거나 읽은 적이 있단 말인가? 아니, 저는 원한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생전 저는 남을 증오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스러운 형제단이 들판에서 싸우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요. 다른 문제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지요.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거라면 걱정할 게 없다. 산초, 나는 자네를 칼데아인의 손에서도 구해줄 것이니 성스러운 형제단의 소나귀에서 꺼내는 일이야 문제될 게 없지. 그건 그렇고 사실을 말해보게. 이 세상 어디에나 나보다 더 용감한 용사를 본 적이 있는가? 책에서 나보다 늠름하게 상대에게 덤벼들고 더 끈질기게 버티고 상처 입히는 수완이 보통이 아니며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교에서 더 뛰어난 인물을 읽은 적이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몰라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요. 하지만 나리보다 더 무모한 주인은 살아생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는데 감히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요. 그 무모함으로 인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 대가를 치르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그리고 나리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상처 좀 치료하세요. 귀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요. 이 자루에 실과 흰 고약을 좀 넣어왔는데쇼.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피에라브라스의 향유 한 병을 만드는 법을 생각해내기만 한다면 말이지. 단 한 방울만으로도 시간과 약이 절약될 텐데. 그것이 무슨 약병에 어떤 향유래요? 산초 판사가 물었다. 그 향유는 말이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사용법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죽음을 겁낼 필요도 없고 웬만한 상처로 죽을 염려도 없다네. 따라서 내가 이것을 조제하여 자네에게 주는 날이면 어느 전투에서든 내 몸이 반으로 두동강 나는 것을 볼 경우, 이런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겠지. 자네는 땅에 떨어진 몸 한쪽을 피가 굳기 전에 안장 위에 남아있는 나머지 몸에다가 정확하게 아주 잘 맞춰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야.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한 향유 2방울만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사과보다 더 싱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걸세. 그런 것이 있다면 산초가 말했다. 약속하신 섬은 그만두시고 제 봉사의 대가로 세상에 보기 드문 그 영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요. 어디를 가나 1온스의 이 레알은 받을 테니 그것만 있으면 남은 삶을 영예롭고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다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지 알고 싶은데요. 3레알이 채 못 되는 비용으로 3아순불에는 만들 수 있을 걸세.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이고, 산초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제게 가르쳐 주시거나 만들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겁니까요? 조용하게 이 사람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네에게 더 큰 비밀을 가르쳐 주고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줄 테니 우선 상처를 치료하세. 귀가 생각보다 많이 아프군. 산초는 자루에서 실과 고약을 꺼냈다. 그러나 그때 돈키호테는 투구가 부서진 것을 보더니 미친 듯이 칼을 움켜잡고 하늘을 향해 눈을 치켜뜨며 외쳤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자에게 복수할 때까지 위대한 만투아 후작이 그의 조카 발도비누스의 죽음을 복수하겠노라고 맹세했을 때의 삶. 즉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아내와 잠자리도 하지 않으며 그 밖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은 삶을 내가 살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노라. 만물의 창조주와 아주 길게 쓰인 내 복음서의 성자들을 두고 맹세하는 바이다. 이 말을 듣고 산초는 말했다. 돈키호테 날이 만일 아까 그 기사가 나리께서 명하신 대로 도냐 둘시내야 될 토보소님을 뵈러 간다면 그자는 자기가 할 일을 한 셈이 됩니다요. 그러면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다른 벌을 내리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요. 그 말 한번 옳구나. 전곡을 찌르는 말이로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자에게 새로운 복수를 하겠다는 맹세는 취소하지. 대신 이 투구만큼이나 좋은 것을 힘으로 다른 기사에게서 빼앗을 때까지 내가 말한 생활을 엄수할 것을 새로이 맹세하는 바이다. 산초여, 내가 경솔하게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게. 나보다 먼저 그리한 자가 있다. 사크리판테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손에 넣은 만브리노의 투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지. 그따위 맹세는 악마에게나 줘버리세요. 산초가 대꾸했다. 그런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마음만 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어디 말씀해보세요. 만일 며칠이 지나도록 투구를 가진 기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요? 지금 나리께서 시험해보시려는 그 미친 늙은이 만투와 후작이 맹세한 대로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사람이 사는 데서는 자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수천 가지 고행 같은 그런 고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맹세를 지키시겠다는 건가요? 날이 잘 보십시오. 이 길로는 무장한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요. 마부나 소몰이들 뿐이라고요. 투구는 고사하고 살아생전 그런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요.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내거리를 지나 2시간도 되기 전에 우리는 미녀 앙헬리카를 정복하려고 알브라카 성을 공격한 자들보다 더 단단히 무장한 자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시다면 그렇다고 해둡시다요. 산초가 말했다. 하나님 덕분에 일이 잘 되어서 저에게 아주 비싼 섬을 얻을 기회가 온다면야 당장 죽어도 좋으니 말입니다요. 이미 자네에게 말했듯이 산초여. 그 문제는 아무 걱정 말게.
섬이 없을 경우에는 덴마크 왕국도 있고 솔리아디사 왕국도 있으니 모두 손가락에 반지가 맞듯이 자네에게 꼭 맞을 게야. 더구나 그것들은 섬이 아닌 육지이니 자네에겐 더 좋겠군. 이 얘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 자루에 먹을 것이 있는지 좀 보게. 오늘 밤 묵으면서 내가 말한 향유를 만들 성을 찾아 곧 떠나야 하니 말일세. 그리고 이거 정말이지 귀가 너무 아파오는군. 양파 한 개하고 치즈 조금하고 빵 몇 조각이 있는데쇼. 산초가 말했다. 나리 같은 용감한 기사님이 잡수실 만한 것은 못 듭니다요. 정말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 자네에게 알려주네만 편력 기사들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며 서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만을 먹는 게 예의라네. 나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읽었더라면 자네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기사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만 그러한 이야기 중 어느 하나에서도 편력 기사가 무엇을 먹었다는 대목은 발견하지 못했네. 어쩌다 우연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진 성대한 연회 같은 자리에서는 빼놓고 말일세. 그 나머지 날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냈다는 말이지.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밖의 모든 자연적 욕구도 해결하지 않은 채 지낼 수는 없겠지. 삶의 대부분을 숲이나 인가 없는 곳을 헤매는데 그렇다고 요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지금 자네가 내게 권하는 그런 거친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산초여, 이걸로 나는 족하니 슬퍼하지 말게나. 자네 스스로 새로운 기사도 세상을 만들려 하거나 편력 기사의 정도를 벗어나게 할 생각은 말게. 용서하십시오 나으리, 산초가 말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사도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기사도 법도에 맞는 일인지 맞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요. 앞으로는 기사이신 나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종류의 과일을 말려 자루에 준비해 두기로 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쇠고기 같은 좀 더 영양가가 있는 것을 넣어두기로 하겠습니다요. 저는 기사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편력 기사는 자네가 말한 그러한 과일 이외에 다른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네. 내 말은 기사들이 보통 먹었던 음식들이 그런 것들이거나 그들도 알았고 나 또한 알고 있는 들판에서 발견했던 어떤 종류의 풀들이지 않겠느냐는 걸세. 그런 풀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 언젠가는 그런 지식을 써먹어야 할 날이 올 것 같으니 말입니다요. 그러고 나서 산초가 가지고 왔다는 음식을 꺼내 두 사람은 다정하게 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묵을 장소를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빨리 그들의 보잘것없고 메마른 식사를 마쳐야 했다.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밤이 되기 전에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해가 짧았던 터라 그들의 희망은 사냥을 치는 목동들의 오두막 근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자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산초가 괴로웠던 만큼이나 주인은 노천에서 밤을 보내게 된 것이 만족스러웠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기사도 수련을 용이하게 해주는 고행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